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8주, 9주째 그렇게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그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형식을 아직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께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시리즈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방송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법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성향 개발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세미나 강의 형태로 그렇게 첫 번째 시리즈가 방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bankruptcy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시리즈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두 방송을 프로그램을 다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방송은 굉장히 포괄적인 반면에 또 bankruptcy에 대한 그 세미나 시리즈는 좀 세부적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차원에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마동환의 법률상식 코너가 많은 분들한테 시청되고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삶의 생활에 유익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늘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새로운 그 시리즈 제목은 저희가 가정법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Family Law. 가정법의 그 시리즈 방송은 아마 첫 번째 두 방송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세부적이지도 않고 그런 차원에서 가정법 세미나를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가정법 하면은 법 하는데 사실 이 가정만큼 소중한 그런 유닛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법이니까 가정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먼저 내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또 역시 문화와 민족과 그 역사의 배경과 이런 거에서 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일 작은 이제 사회 집단이요. 그리고 또 혈연 관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 차원에서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또 정으로 이 묶여지고 연결되어 있는 게 가정이라는 데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과 견해도 바뀌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부터 미국은 그렇고 또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벌써 수해 전부터 결혼이 남과 여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아니다. 동성 간에서도 맺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의 해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정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동성애 문제라든가 하는 거에 대한 이 법적이거나 아니면은 도덕적, 윤리적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물론 당연히 저희가 회피할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의 그 이민 오신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되게 이 전반적인 미국 사람들 기준에 봤었을 때는 보수적인 성향이 이제 많이 강하셔서 남과 여의 이 결합체가 이제 가정이다, 이제 그 패밀리다, 부부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 이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가정법이라고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이혼 이런 것을 다루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네, 물론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이 각자 서로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었을 때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가정법 하에 이제 묶여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서두를 제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법 이전에 생각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윤리, 도덕, 가족 간의 책임감, 그만큼 내가 어떠한 자세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왔었느냐 하는 그것이 지금 가정법을 상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하고도 아마 일맥상통하는 얘기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들이겠지만은 이혼하는 이유 탑 7이라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순위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한 번쯤은 그래도 생각해보는 그런 사항들이 아닐까 이제 생각됩니다. 첫 번째 그 성격 차이 때문에 이제 이혼한다 하는 이제 그 이혼 사유가 있었었고요. 성격 차이라는 거, 네, 특히 더더군다나 한국하고 미국의 가정법, 특히 이혼법만큼은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이혼 사유가 인정이 돼야지만이 이혼이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는 미국에서는 한쪽이 도저히 내가 저 사람하고 성격을 맞출 수가 없다, irreconcilable difference 때문에 안 되겠다 했었을 때는 남남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진 이혼 사유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도 이제 마치 그렇게 들리겠지만 말이에요. 그 성격 차이,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또 배우자의 부정,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 또 그 분명한 이유가 없이 이혼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87%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그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었을 때에 87%에 해당하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성인들이 어떤 종류든 간에 이 정신안정제, 이러한 이 정신병에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약을 내릴 수 있는 대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시기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이 이유를 한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거기에 딸린 얘기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라든가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이기보다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만두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혼 사유가 탑 7 중에 하나로 꼽혔다 하니 이 또한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물론 이제 건강 문제, 이렇게 이제 7가지가 그 제가 찾아본 사이트에 의하면은 그 이혼 사유들 탑 7으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그 가정법을 저희 사무실에서 해안들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느꼈던 많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무엇보다도 참 가슴 아프고, 그 문제만큼은 참 그 이 이혼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그런 어떤 해결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었습니다. 저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혼 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찾기 이전에 가정 문제로 상담을 충분히 하고 오신 분들이 비교적 굉장히 적습니다.
전부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가정 문제를 가지고 상담한다는 그 자체를 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전문적인 특히 크리스천 카운슬링 기독교 상담에 입거한 이 가정 문제 카운슬링은 놀라운 결과와 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 사이에 제일 큰 문제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진심과 올바른 얘기와 뭐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는 배우자는 이미 화가 나 있고 이미 실망해 있고 이미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그 상대방 그 배우자의 진심 어린 얘기를 올바른 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가족 문제야말로 중재자가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꼭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 거진 다가 기독교인이시고 또 예수님을 섬기시고 문제가 있었을 때 또 교회에서 형제 자매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시고 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그 방법들이지만은 상담하는 사람이나 그 기관이 전문적이 아니었을 때에는 의도한 바는 다르게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구하는 자나 상담을 주는 자나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은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therapist가 됐든 psychologist가 됐든 psychiatrist가 됐든 제3의 도움을 누군가가 부부의 대화를 중간에서 아름답게 전해주고 아름답게 들리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변호사를 찾아서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카운슬러 상담하시는 분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정법 저희가 이제 법원으로 돌아가서 그런 가정법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죠. 가정법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성인 배우자들이죠, 물론요.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주인공은 배우자들,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미성년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미성년 자녀들이 모든 문제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중심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내리는 결정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혼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해결책이 있기는 합니다. legal separation이라 해서 이혼은 아니지만 따로 그냥 법적으로 별거해서 사는 방법. 또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만은 결혼을 해서 결혼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은 그거를 무효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nnulment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혼한 것 자체를 갖다 무효화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이나 그 다음 방송 때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 이혼 참 꺼내기 힘든 얘기가 이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uncontested divorce matter라 해가지고
부부가 다 모든 것을 합의했다든가 아니면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혼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다른 한 상황은 이제 contested divorce matter라 해서 서로 쌍방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그 contested divorce matte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uncontested divorce matter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 접수해야 될 구비해야 될 그런 서류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둘이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한쪽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결정에 순복하겠다라는 자세로 있다고 했을 것 같으면은 이혼 소송 케이스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uncontested divorce 케이스입니다. 이혼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특히 더 감정이 많이 주입됩니다. 이혼 소송 중인 그 배우자들이 아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의하고 싸우고 한다는 것은 아주 극히 찾아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더더군다나 결혼 기간이 오래되고 그동안 같이 나눈 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헤어질 때에는 이러한 이 감정적인 싸움이라든가 표출이 노골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에서도 합의를 보는 게 서로 좋으련만 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합의 없이 계속 이제 그 싸움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뉴스에서 가끔 보는 유명 인사들의 그 이혼 소송 케이스를 보면은 거기는 이제 공동재산 분배라는 이제 개념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기도 이제 하고 그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이혼 소송 간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고 한 이혼 소송에는 어느 이혼 소송이든 간에 다 5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는 뭐냐 하면은 남남이 된다는 거, 독립적인 신분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다른 새로운 배우자와 내가 이제 그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법적인 위치를 갖다가 회복하는 그런 게 이제 그 5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이제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과의 그 법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의 부인으로 남편으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겠다 했었을 때에 다른 상대방 배우자가 설득 외에는 사실 그 자체를 법으로 막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 이제 미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혼 소송의 이제 그 5가지를 제가 먼저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이제 남남이 되는 독립 신분을 이제 그 찾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18세 미만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인컴이 열등했었고 그리고 의존된 배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문제들, 이 위자료에 대한 spousal support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공동 재산 분배라는 이제 큰 벽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큰 벽이고 나눌 재산, 공동 재산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한테는 모래알 같은 저 별 의미 없는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subject matter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중에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제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독립신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가령 이혼 법정의 판결은 이 5가지 모든 것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판결이 공동재산 분배든 아니면 위자료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지지부진 소송이 길어질 때에 한쪽에서는 bifurcation motion이라는 걸 신청을 해서 다른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내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독립적인 싱글 스테이터스를 갖다 내가 갖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한다라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틀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subject matter인 그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물론 이제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물론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을 때 이 자녀들을 누가 키울 것이냐, 누가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하는 이 custodial right 그 양육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양육권과 또 하나는 이제 legal custody이고요. 두 번째는 physical custody라고 해서 누가 애들을 데리고 사느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령 physical custody는 엄마가 갖고 legal custody는 joint로 돼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면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생활은 엄마하고 같이 이제 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법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엄마, 아버지가 둘 다 이제 그 joint custod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 커플이 그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계속 살고 있고 legal custody도 엄마 혼자서 갖고 있었을 경우에 엄마가 재혼을 해서 재혼을 한 그 새아버지하고 애성으로 내 자녀의 성을 바꿔주고 싶을 때 자녀의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가 이 legal custody가 joint로 있느냐 아니면 sole custody로 그 physical custody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느냐 하는 거의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예입니다. 이제 그만큼 그 legal custody를 내가 갖고 있거나 joint legal custody를 갖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아이에 대해서 모든 법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는 사항들은 전부 다 joint legal custody를 갖고 있는 엄마든 아버지든 그 배우자가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시는 게 그 양육권 문제를 있었을 때는 엄마나 아버지 둘 중에 누가 better parent냐, 누가 더 나은 부모냐 하는 거가 법원의 판사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미성년자를 자녀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는지의 여부, 또 그리고 물론 아주 어린 자녀는 아니겠지만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이 가정법원의 카운슬러가 어린아이와 인터뷰를 하고 자기의 소견을 판사한테 전하고 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 내가 아버지하고 있고 싶다, 엄마하고 있고 싶다 하는 그 자녀의 의견 또한 역시 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녀가 누구하고 살아왔었느냐, 그 자녀 이제 주로 그 primary care가 누구였었느냐, 엄마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아버지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녀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에 끼치는 그러한 영향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늘도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그 방송들 중에 여러분께서 이 방송은 상식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세미나 강의식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사항을 이 방송을 듣고서 결정을 내린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성급한 걸 거고요. 항상 늘 본인의 문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해드리며, 그리고 방송을 듣고서 궁금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문제를 상담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나 이메일로 연락하셔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얼마든지 시간 약속해서 제가 드리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